네, 한덕수 대행의 지금 그 파이낸셜 타임즈 인터뷰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터뷰 전문을 보면 첫 번째,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서 맞서지 않겠다,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 두 번째, 비관세 장벽, 이거는 사실은 이의가 많은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이것을 전제로 하고 얘기하겠다, 기꺼이 얘기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신의 출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테마로, 아이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덕수 대행이 정신이 나간 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지금 권한대행의 자리에서 어쨌거나 지금 대통령 대신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자가 장관 2명이 협상을 위해서 지금 출국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매우 심각하다.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앞에 보면 South Korea will now fight back against US tariffs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의제기나 맞서지 않겠다. 한국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서 이의제기나 맞서지 않겠다는 걸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무장해제를 협상도 하기 전에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요, 미국 백악관 USTR 상무부, 재무부에서 인지를 할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매우 유수의 그 경제지입니다. 그런데 협상 시작도 전에 미국 측에 한국의 최고 책임자는 이미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공개적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협상력을 심히 약화시키는 겁니다. 분명히 밝혀두지만 우리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한미 간의 경제 협력 등 우호적 관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정치인들 또 정당으로서 당연히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그것은 정부 관계자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국익을 우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친미라 하더라도 국익을 팔 정도는 아닙니다. 국익을 수호하는 친미여야 한다.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하느냐? 한국전쟁, 원조, 기술 이전, 투자 안전보장 등을 미국이 지원해줬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의 산업, 경제, 문화, 부축적 등이 미국으로 인해 가능했다. 이런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 측의 조치를 한국이 맞설 대상으로 보기보다 윈윈 솔루션을 찾을 것이다. 또 이렇게 양보하겠다고 미리 얘기합니다. 지금 이게 협상 국면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그동안 주장해왔냐? 그동안 미국이 베푼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불공정하게 자신의 몫을 다하지 않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 얘기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트럼프의 주장을 정당화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행은 상호 무관세인 한미 FTA도 불구하고 25% 상호 관세를 부과한 미국 측의 조치가 문제가 있다라는 이의 제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호적인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지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느냐. 여기에 보면요. 하도 기가 차니까요. FTA 기자가 뭐라고 하느냐. 한국 관리들이 FTA에도 불구하고 25% 상호 관세 부과에 당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나오냐? dismayed라고 얘기합니다. 한국 관리들이 당황했다. 오죽하면 FTA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동차, 반도체, 제약 등 품목별 관세 우려한다라는 설명을 기자가 씁니다. 기자가 이걸 들으면서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너무나 심각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덕수 대행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해서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충분히 양보할 어쩌면 여기에 대해서 이 많은 이런 문제들로 비관세 장벽의 문제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어떤 그 협상의 결과로 인해서 아마도 어떤 산업들에서는 그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 이거 한국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의 산업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비관세 장벽을 우리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비관세 장벽은 미국도 이렇게 따지면 보호정책, 보호주의, 그리고 산업정책, 미국은 없습니까? 지금 바이든 정부 때 IRA법이라 이런 게 다 사실은 보호정책이고 산업정책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얘기를 안 하면서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이걸 협상을 해서 협상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걸로 이 협상의 결과로 한국의 일부 산업은 고통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이 사람이 한국의 권한대행입니까? 즉각 물러나세요. 이거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측 양보를 전제로 발언을 합니다. 이걸 보면 미국 측에서는 아마 협상을 앞두고 이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받아낼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우리 장관들이 가서 더 이상 방어를 못할 겁니다. 오늘 우리한테 와서 보고한다고 했는데 다행히 기재부, 산자부 이런 관료들은 그래도 최소한의 선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아무리 가서 방어를 해도 권한대행이 이렇게 얘기해버렸기 때문에 방어가 안 될 겁니다. 틀림없이. 저는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방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위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여기서 he stressed라고 나오는 그 문장입니다. 거기 보면 뒤에 이제 he stressed there was not yet any clear framework 하고 나서 쭉 지나가서 to reopen a cost-sharing deal concluded with the Biden administration last year concerning 하고 U.S. troops 하고 쭉쭉쭉 나오는데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방위비 협상에 의해서 바이든 정부 때 이미 결론이 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담에 대해서 다시 할 용의가 있다. 이 얘기를 이거 미쳤습니까? 저는 방위비 협상은요. 우리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이미 우리 관료들도 방위비 협상은 다시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 다시 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요구를 하고 있죠. 사실 그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벌써 대놓고 이렇게 인터뷰에서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일본이 장관급 협상을 하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서 미국이 트럼프 면담을 요청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 군사 방위비 협상을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 방위비 문제를 꺼내니까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우리 방위비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판단할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총리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본 내에서는 이렇게 되니까 90일 내에 합의가 힘들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이럽니까? 그렇게 해서 방위비 협상을 쭉 얘기를 하고 심지어 이 뒤에서 이렇게 거의 나라를 팔아먹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FTA 지국장이 뭐라고 하느냐. 대행이 과연 새 정부를 구속할 수 있는 한미 협상을 지금 할 권한이 있느냐 하는 야당의 우려가 있다. 이러니까 대행이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bristled.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자기가 뭔데 불쾌한 반응, 당연한 얘기를 가지고 불쾌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한 협상 결과가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했다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했고, 여기 아까 한준호 최고위원도 지적하셨는데, there is no distinction between what acting presidents or elected presidents can do. 그러니까 지금 선출된 대통령하고 자기가 아무 차이가 없다. 아주 오만하기 이럴 데가 없고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머릿속에 든 생각이 나타나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출마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제정신이 아닙니다. 즉각 물러나세요. 국익을 팔아서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충족시키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요, 한덕수 대행을 탄핵을 못 시켜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미 헌재가 두 사람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이 헌법 위반이고 자신의 권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분명히 판단을 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전에 했던 여러 가지 자잘한 헌법 위반의 행위들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운 경제적 환경, 국가적 환경 속에서 우리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 같은 그런 위인을 탄핵으로 하는 것 정도도 정말 아까운 지경이다. 아깝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국력을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력을 낭비할 이유가 없어서. 그래서 안 하고 있는 거지.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즉각 물러나십시오. 이상입니다.